자, 굿모닝 작전 4부 순서 월요일 날 찾아뵙고 있죠. 김동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와, 제가 지금 제 얼굴 보니까 일주일 사이에 흰머리가 엄청 늘었네요. 예. 아, 이거 염색해야지 안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월요일 아침 주말 사이에 여러분들 느끼시기에 굉장히 공포스러운 주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 날 미국장이 계속 빠지고 심지어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오는 순간에서 다우가 큰 폭으로 빠졌고 나스닥도 1000포인트 빠지면서 금요일 날 출발도 좋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정치 이벤트를 겪으면서 심지어 장중에 코스피가 플러스 나기도 했었거든요. 뭐 그랬다가 다시 원위치로 밀렸다가 결국은 낙폭을 좀 좁히면서 끝나서 그래서 지난 한 주만 보면 밀리긴 밀렸어도 뭐 미국장 대입해서는 상당히 양호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데 금요일 미국장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아주 제법 크게 나왔죠. 뭐 더 크게 나왔죠. 다우가 2000포인트나 빠지고 나스닥이 1000에 가깝게 또 빠지고 심지어 그걸로만 이제 끝난 게 아니라 뭐 보편 관세가 또 시행이 되면서 또 파월과의 어떤 뭐 트럼프가 기싸움 같은 것들도 여전하고요. 파월은 당장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없고 이런 것들이 또 부각이 되면서 미국 시장이 크게 빠졌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새롭게 가동이 된 미국의 선물 지수도 현재 많이 빠지거든요. 방금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나스닥이 한 4.8% 정도 지수가 빠지던데 이런 식이면 오늘 밤에 또 미국이 어떻게 보면 천대라고 볼 수 있는 하락이 오늘도 나오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드시다 보니까 예, 오늘 아침에도 지난주 금요일은 뭐 하다못해 정치 이벤트라도 걸려 있어가지고 뭐 그게 만약 뭐 완결이 되면은 잠깐 반등 나오겠다 해서 이제 그런 반등이 나오기까지는 됐는데 예, 오늘 미국의 금요일장 하락과 오늘 현재 나타나고 있는 선물 지수의 또 하락폭을 감안해 봤을 때 야, 지수가 야 이거 오늘 견디겠나 하는 그런 좀 우려들이 생길 것 같아요. 자, 지금 네. 어 다른 의견은 모르겠지만 우리 그 집에서 원격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방금 해주신 우리 한 대표님도 여기 한경 스튜디오에 나오셔 가지고 하신 거고 저도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바로 바통을 이어받은 거기 때문에 예, 개인 집무실에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 여기 직접 나오셔 갖고 하시는 거예요. 예. 집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약간은 좀 뭐 이미지라든가 이런 그 뭐 사진빨이 좀 덜 받겠죠. 영상빨이. 여기 그래도 나름대로 장비를 많이 갖다 놓은 데라서 이 정도 이미지라도 송출이 가능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부족하지만 저희들 일찍 나와 가지고 어떻게 됐든 뭐 여러 가지 주말에 있었던 것 특히 월요일 방송 그렇잖아요. 주말 사이에 많이 나왔던 얘기들을 모아서 그중에 엑기스만 어떻게든 추려 가지고 오늘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요. 지금 남은 시간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30분에 지금 한 2분밖에 안 썼네요. 예. 많은 얘기들이 아직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저 좀 경청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의 변수를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지금 뭐 사실 호재라고 얘기할 부분이 있을까 싶습니다만 냉정하게 어쨌든 플러스가 나는 종목이 있다라는 걸 호재라고 명명을 한다고 하면 오늘 플러스 날 쪽이 어디겠어요? 유일하게 예. 유일하진 않겠습니다만 오늘 상승하는 종목이 굉장히 제약을 맞으면서 출발될 가능성이 높은데 뭐 그래도 변화의 조짐이 있는 쪽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거 뭐 탄핵이 반갑다 즐겁다 이런 뉴스가 아니고요. 어쨌든 새로운 시대와 또 새로운 정부를 맞이할 그럴 기회가 우리나라한테 열렸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사실 뭐 미국에서도 저런 하방 쪽이 뭐 뚫려 가지고 많이 내려오는 와중에 뭐 경제와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아, 뭐 관세가 드디어 뭐 멈췄다든지 트럼프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다든지 이런 뉴스 전혀 안 들리고 있거든요. 그냥 예정대로 다 한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가 나오니까 깝깝하다 이런 상황에서 뭐 미국도 주말에 보니까 시위 많이 하던데 그 정도 해갖고선 트럼프가 뭐 예,
미동이나 하겠습니까? 그냥 나 하던 대로 할 건데 그리고 중기적으로 보면 나는 확신이 있는데 너네 왜 이렇게 못 참고 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밖에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오늘 시장에서 비경제적인 이슈로 해서 결국은 정치 이벤트 관련된 종목들이 훨씬 더 부각이 많이 될 거예요. 이쪽은 어차피 기업의 가치 자체를 보고서 하는 게 아니라 두 달 남은 모멘텀을 보고서 들어오는 거라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주 이런 그 TV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뭐 정식 추천 종목군이나 아니면 뭐 관련주로 이렇게 부가 얘기 드리는 것조차도 좀 조심스러운 섹터죠. 왜냐하면 급변동도 많고 또 뭐 금요일 같은 경우에 인용이 되고 나니까 여당 쪽에 한 7-8명 후보군들의 대표 종목들이 거의 다 상한가 한두 개씩은 가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는데 결국은 뭐 한 달 내로 그 7-8명 또는 뭐 누구의 미상의 어떤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압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 금요일과 오늘도 오르겠지만 오른 게 의미가 없죠. 사실 며칠 지나면 또 뭐 아래 순서부터 해서 떨궈져 나갈 가능성이 높고 다만 지금은 아직까지 그냥 도토리 키재기다 이런 차원에서 너도 나도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시장에서 몰아가는 분위기라서 뭐 누구도 이런 식으로 거명되는 종목들이 뭐 시장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실 정통적으로 주식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뭐 정태주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거나 이해가 된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시긴 상당히 어려운 섹터들이에요. 사실 대부분 재무 구조나 실적에 있어서 부진한 종목들이 많고요. 이번 기회에 한번 튀고 심지어 뭐 좀 올라가면 대주주나 특수 관계인들조차도 이번 기회 아니면 또 뭐 3-4년 기다려야 돼 이런 생각으로 직접 매도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왕왕 나오기 때문에 결국 뭐 이런 정치 관련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의 뭐 진짜 그 끝은 거의 좋지 않죠. 뭐 잘 돼야 원이지. 지난 그 이명박 대통령 때 17번가 올라갔던 이화궁 이번에 거의 뭐 상패 수준까지 의견 거절인가 받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관련주로서 뭐 그때 잠깐 반짝이인데 뭐 그거조차도 짜릿하니까 뭐 기회를 갖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원래 뭐 발빠른 매매 그리고 약간 들어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과감성이 없으신 분들은 들어갔다가 또 진짜 찐이라도 금요일 날 보셨잖아요. 뭐 유리하게 돌아가는 쪽의 종목들도 상승하다가 하락으로 쫙 내려 꽂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여당 쪽은 이제 인물주 중심, 또 야당 쪽은 뭐 일단 원탑이 있으니까 정책주 중심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양분화돼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호재냐라는 관점에서 넣는 것도 제가 좀 망설이긴 했는데 어떻게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오르는 변동성 쪽으로 돈이 몰려갈 섹터는 뭐 명약 관하게 정태주 쪽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악재로 볼 수 있는 쪽은 뭐 많죠. 너무 많은데 사실 관세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죠. 뭐 보편 관세 10% 포함해서 9일쯤에 예정돼 있는 상호 관세도 그대로 한다 그러면 아마 이번 주 후반 들어서도 그 충격이 좀 대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경기 침체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사실 그 상호 관세 때문이라고 다 이제 이유를 다는데 최근에 뭐 금도 내려가고 구리 가격도 폭락하고 뭐 하다못해 유가도 지금 폭락하고 결국 트럼프의 의중대로 간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야 이거 의중과는 상관없이 진짜로 그냥 경기가 맛이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까지 나올 정도로 시장이 좀 급박한데 뭐 트럼프는 그새 내심 내가 이렇게 뺄 자신도 있었던 것처럼 올릴 자신도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뭐 어쨌든 트럼프의 지금 심중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목표가 아직 달성되려면 그 과정까지 가는데 시장의 충격이 불가피하다라고 뭐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왜 이 시기에 트럼프의 뜻이라는 미명 아래 이렇게 큰 조정을 미국장이든 뭐 우리장이든 겪어야 되는지 참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악재로 보면 이틀 사이만 해도 미국에서 9,500조 정도 되는 시가총액이 날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트럼프는 중기적으로 괜찮으니까 버텨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지금 트럼프랑 척을 지고 있는 파월은 사실 이렇게 경기가 꺾이거나 지수가 많이 내려가면 위기를 느끼고 금리를 빨리 내릴 줄 알고 이제 뭐 그런 스탠스를 좀 가졌다고 보는데, 파월은 오히려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인플레가 우려된다고 하면서 금리를 당장 내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오히려 금요일 날 그 미국장 열리는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게 매파 파월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시장에 더 하락하는데 부채질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주간 증시를 보면은 뭐 대부분 사실은 여러분들을 제가 이거 주말 뉴스 나온 거 중에 주간 증시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단 거 몇몇들을 보면은 대부분 투자가님들 뭐 안정시키려고 하는 얘기들이 많죠. 상호 관세 여진이 있지만 정치 불확실성 해소 때문에 반등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변동성이 있지만 뭐 제한적이다. 뭐 또 삼성전자의 내일 실적에 대해서 주목하자. 뭐 이런 식으로 온갖 좀 얘기가 지난주에 워낙 공매도 시작, 상호 관세 얼마나 맞을지, 또 탄핵의 결과가 뭘지에 대한 이제 3대 이슈가 어쨌든 뭐 자체적으로는 불확실성이 끝났기 때문에 이거에 더 방점을 두고 지수가 좀 안정화될 것이라고 봤는데, 제가 지난주 말에 금요일 날 장 끝나고 어디 외부 유튜브 나가서도 그랬거든요. 새로운 불확실성이 시작됐다. 관세를 도대체 줄일 수 있을지. 지금 일주일 사이에만 공매도가 6조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이 속도가 이대로일지 아니면 더 빨라질지, 그리고 탄핵도 결국은 인용이 됐는데 뭐 새로운 정부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도 있지만 결국은 2달 동안 우리나라는 뭐 어쨌든 선장이 없다. 근데 뭐 아닌 말로 우리 기업들 그냥 뭐 방해 안 하고 놔두면 알아서 잘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사실 기업의 역량이 많이 커진 것도 사실이죠. 근데 어쨌든 다른 나라들 이번에 관세 발표하고 나서 어제 스스로 미국의 뭐 국무부 쪽인가요? 뭐 얘기를 했듯이 한 50개 나라가 이제 관세 조정을 위해서 연락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50개 안에 우리나라도 들어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닌 말로 진짜 베트남 총리처럼 트럼프랑 어떻게든 통화를 해가지고 미국 쪽에 대한 거 관세 엄청 낮춰줄 테니까 뭐 한 달 내지 석 달 유예를 해달라든지, 아니면 트럼프가 기분이 좋으니까 베트남에 대해서 관세 빵으로 해주고 싶다든지 뭐 이런 식의 발언조차 나오는 기회가 우리한테 잘 안 온다는 거예요. 관세 발표할 때 우리나라 이름이 너무 자주 거명되는 거 보면서 이게 이제 대책과 대응이 없다 보니까 그냥 동네북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됐거든요. 뭐 정해진 관세율은 비교적 낮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미국하고 FTA 하고 있는 나라로서 저런 관세율을 맞아야 될 이유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전혀 없다고 보는데, 뭐 미국은 지금 우격다짐이죠. 그래서 흔히 말해서 비관세 장벽에 대한 부분들을 다 하나 둘 계속 쌓아가지고 한국이 미국한테 관세를 지금 50% 때리고 있는데 우리는 반만 때려서 25%만 때릴게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버렸는데, 50%의 근거는 사실 뭐 우리도 궁금해서 물어보지만 미국도 답을 잘 못하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떻게 만들어진 관세율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하여튼 힘 있는 자들이 찍어 누르는 관세율에 대해서 뭐 어느 나라는 분노하고, 뭐 중국 같은 데 34% 맞불 관세 10일부터 적용한다 그러죠. 뭐 캐나다도 일부 좀 썽을 내고 있고, 뭐 유럽 쪽의 나라들은 대부분 그냥 뭐 승질은 나지만 조용히 있는 편, 프랑스 정도만 승질 내고 있고, 뭐 또 어떤 나라들은 또 막 미국에다 급하게 연락해가지고 협상하자 이런 식으로 나서는 애들도 있고, 부류들이 세 부류인 것 같아요. 강력 반발 일부, 굉장히 이제 뭐 저자세로 해서 협상 다시 하자 이렇게 빨리 연락하는 부류들,
아니면 나머지들은 약간 눈치 보고 있는, 예, 이거를 반발을 해야 되나 아니면 예, 협상을 하자고 얘기해야 되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정도의 부류들. 우리나라는 뭐 통상교섭 본부장이 금요일 날 갔을 거는 같은데 워낙 상대하는 뭐 급 자체가 낮아가지고 이게 실익이 있을지 여부가 잘 모르겠다라는 게 아마 맹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주간 일정을 보면은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예정이 돼 있는 게 일단은 크고요. 5조 원을 넘느냐, 5조 한 3, 4천억 넘느냐, 뭐 그 정도 상황. 근데 아마 제 생각엔 3월 말 정도에 약간 이제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회복되면서 관세 맞기 전에 밀어내기 하자 이런 식으로 뭐 자동차든 반도체든 3월 말 정도에 좀 밀어내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외로 실적이 나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이지만 어차피 작년 4분기보다도 낮아졌다라는 건 뭐 피할 수 없을 거고요. 다만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이번 1분기가 최악이냐 아니면 2분기 때 진짜 관세 영향 또 뭐 디램 가격 올라간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안 올라가고 안 팔리고 이래서 2분기에 뭐 비슷하든지 아니면 별로 개선이 없다든지 뭐 예측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어떤 부분에 더 방점을 두고 둘 거냐에 따라서는 이제 실적 발표 나고 나서 오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2분기가 더 안 좋대 이렇게 뭐 누군가 평가를 강하게 하면 요새 뭐 목소리 큰 사람들이 임자니까요. 큰 목소리에 이제 짓눌리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번 주 후반에도 뭐 FMC 의사록이라든가 CPI 같은 거 발표도 있기 때문에 아마 뭐 경제 지표 관련해서 미국이 일단은 좀 약간 맛이 갔다라는 표현이 좀 어떨까 싶은데요. 예, 경제 지표들이 이제 썩 잘 나오는 지표들이 없죠. 예, 근데 이제 연준에서는 계속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이유로 해가지고 인플레가 꺾이지 않았다. 뭐 물론 유가만 보면 확 꺾인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제 수입 물가 같은 것들이 당연히 관세에 적용받아서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음이야 이렇게 또 뭐 예상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면 아직까지 금리 인하는 다음번 FOMC가 5월 7, 8일 정도이거든요. 진짜 그때 뭐 최악의 어떤 증시 상황이라든가 경제 지표 부진한 것들이 계속 연결이 돼 있으면 현재로는 페드워치 기준으로는 6월 달 인하 전망이 조금 높은 편인데 5월 달 초로 뭐 조금 더 땡겨질 가능성도 뭐 있긴 있습니다만 적어도 4월은 금리 이벤트가 없다라는 거, 뭐 이게 좀 문제라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예, 뭐 여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히 정치적인 거나 이런 건 사실 그냥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어쩌다가 말씀을 드리긴 되는데 뭐 많은 얘기들을 서로 주장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워낙 좀 변동성이 큰 이슈들이니까 어쨌든 변동성이 살아있다라는 건 뭐 위기라고 말하잖아요. 위험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고 변동성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런 변동성이 막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반갑다 이러실 거고요. 아우 정신없다 뭐 저렇게 혼란스럽다 이런 분들은 원래 그냥 쳐다보시지도 말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거의 호불호에 대해서 너무 서로 주장하거나 평가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체크 포인트는 네, 삼성전자 실적이 과연 어느 수준인가 이런 거고요. 뭐 사실 미국에서 지금 장이 빠지는 거에 있어가지고 뭐 어떤 건 괜찮고 어떤 건 안 좋고 이런 게 특별히는 없어요. 그냥 미국이 3대 지수가 5%씩 빠지는데 무슨 업종이 살아남았겠어요. 사실 금요일도 보면은 제가 주요 종목 중에 딱 보니까 트럼프랑 베트남 총리 통화했다 그래서 베트남의 생산 공장 크게 갖고 있는 나이키 정도만 3% 올랐더라고요. 예, 그거 말고는 제가 본 주요 종목은 다 빠지고 뭐 그런 상태가 돼버렸던데 여기서 미국 참고해가지고 미국에서 이거는 그래서 살아남았으니까 우리는 이쪽은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고 오늘 아침 방송에서 제가 수익 플러스 시간에도 이제 게임주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뭐 엔터주나 게임주, 화장품 요 정도가 그래도 뭐 지지선이라든가 추세 안 무너지고 그래도 가는 섹터의 종목들이 많다라는 건 적어도 이제 관세 영향력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업종, 그러면서도 실적이 좀 따박따박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좀 살아있는 그런 정도라고 보겠고요. 뭐 체크 포인트 이번에 9일 전후에서 정말 상호 관세가 예정대로 때려질 건지 아니면 일부 뭐 국가들은 조금 다운을 받을 건지 거기에 우리나라도 지금 뭐 대외적으로 뭔가 알려진 바는 없었기 때문에 미국 국무장관도 그랬거든요. 이게 불균형 재조정 뒤에 사협의를 한다라는 건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 이제 딴지 걸고 있는 비관세 장벽, 뭐 부가세를 포함해 가지고 뭐 소고기 이슈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한국이 시정을 한 다음에 그 시정 정도를 보고 새롭게 협의를 하자라는 거라서 미국은 일단은 뭐 계산을 해서 저렇게 판때기로 만들어 갖고 제시를 해놓고 이만큼 때릴 거고 9일부터 시행은 될 건데 각 나라별로 이제 몇 주에서 한두 달 이상 소요가 돼서 개별 협상을 해가지고 조정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정도잖아요. 일단은 높게 때리고 빨리 와서 니네들 협상해가지고 미국한테 불리하지 않게 조건 제시해가지고 다운을 받아라 이런 거겠죠 지금은. 그러니까 바로 9일날 아마 다운돼서 발표돼서 시행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오늘 주도 섹터 쪽은 어쨌든 관세 이슈에서 뭐 조금 자유로운 섹터가 음원이라든가 컨텐츠 게임 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실제 시장에서도 그런 반응 정도 나오고 있는 거고 저 트럼프랑 베트남 총리와의 그런 통화를 통한 관세 뭐 제로 언급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주말 사이에 뭐 이게 그냥 말만 그렇게 한 거지 실제 저렇게 될 가능성 없다라는 제기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뭐 금요일 날 나이키가 반응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 이제 베트남, 캄보디아가 중국의 그 34%보다 물론 이제 중국은 텐텐이 있었기 때문에 합치면 54%가 되는 겁니다만 어쨌든 그날 맞은 걸로 보면 오히려 중국보다 더 맞았다라고 평가하는 이제 베트남, 캄보디아 같은데 생산 공장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목요일날 엄청 빠졌잖아요. 대표적으로 삼성전기라든가 뭐 서진시스템 같은 게 막 9%씩 빠지고 이랬는데 그런 애들이나 지금 여기 뭐 기사 제목대로 삼성이나 LG 부품사가 반사이익 기대감이 있다라고 이제 이게 토요일날 아침 뉴스였거든요. 왜냐하면 금요일날 밤 사이에 이제 트럼프 베트남 총리가 통화를 했다고 하니까 뭐 그런 정도라서 그래서 오늘 뭐 굉장히 어려운 시장에서 목요일날 좀 선조정이 크게 들어갔는데 베트남 쪽에 뭐 관세율이 조금 깎일 수 있다면이라는 기대값이 있다고 하면 오늘 약간 반등 나오는 섹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미국에서도 지난번에 한 2주 전인가 알래스카 주지사 와가지고 뭐 재미는 없게 그냥 돌아갔는데 트럼프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관세를 낮추려면 LNG라든가 조선 쪽에 협력을 미국 쪽에 제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냥 서스럼 없이 흘리고 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 뭐 다른 거 뭘로 다 비빌 게 없다 보니까 미국이 아쉽다고 하는 것 쪽으로 해서 강하게 이걸 우리가 좀 도와준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기존의 관세율을 좀 낮출 수 있는 것들을 협상을 해보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와 함께 LNG 진출이라든가 일부 뭐 하여튼 가서 뭔가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약간 주춤했습니다만 LNG 관련해서 강관이라든가 뭐 조선 기자재 쪽은 여전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가 모른 체하진 않을 겁니다. 이게 끝내 뭐 몇 년에 걸쳐서 해가지고 성공해서 돈을 벌 거냐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뭐 우리가 막 올라가는 뭐 최근에 이제 조선이나 방사는 실적까지 이제 보여주면서 올라가긴 했지만 뭐 로봇이라든가 양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관련되는 기업들이 돈을 떼돈으로 벌고 있어서
핫하게 올라갔던 섹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희생 섹터인데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를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것들 아니면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좀 희생이 필요한 섹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어찌됐든 뭐 진출한다, 가서 일한다 이러면은 뭐 스틸이나 관광주 또 기자재 이런 쪽에서 일부 종목들은 어떻게든 올라간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선 테마라는 건 뭐 현실이 있으니까 제가 이걸 뭐 공식적으로 추천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시장에서 어떻게 플레이가 나올 건가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쪽을 붙들고 늘어지는 게 과거에도 그랬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다음에 2달 정도 사이에도 관련 테마주나 뭐 정책주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 흐름에서도 사실 또 벗어나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특히 이런 저출산 공약이나 뭐 일자리 공약은 사실 어느 정부나 어느 당이나 어느 후보가 이걸 뭐 마다하겠습니까? 서로 더 선명하게 내가 이걸 주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뭐 워낙 강조를 공통적으로 많이 할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소외감이 거의 없는 섹터죠. 예, 많은 회자가 될 거고 이번 적어도 1달 반에서 2달 사이에는 뭐 나름대로 굉장히 변동성과 함께 추세가 살아있을 테마라는 게 불보듯 뻔하거든요. 자 그리고 실적 이슈가 있습니다. 자 오늘 LG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어쨌든 최근에 그 조사를 해보면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가 3개 이상 있는 기업들 100개를 기준으로 보니까 작년보다 한 30% 정도 늘었다고들 해요. 예, 평균값이.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그래도 이번 장에서 상대적인 견딤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결국은 바닥은 언젠가 찍을 것이고 올라온다고 보면 숫자 없는 기업보다 숫자 있는 기업이 낫겠죠. 예, 그런 차원으로 조금 중국향입니다만 롯데관광개발 비수기인데도 1분기 실적이 뭐 역대급이었다 이러고요. 글로벌 텍스프리도 작년도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였는데 뭐 하반기에 무비자 입국이 훨씬 많을 것 같은 중국향 인바운드 관광객 포함 생각해 보면 역시 롯데관광개발이나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이런 약간 중국 소비, 중국 인바운드 관광객 관련된 종목들이 상대적인 도피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단독 뉴스로는 네, 그 흥국 F&B가 있길래 좀 가져 나와 봤는데 뭐 디저트 관련된 건과일 뭐 이런 거 관련주예요. 먹거리 쪽이라 먹거리는 어찌됐든 예, 탄력이 좀 없잖아요. 수요와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줄고 인플레가 됐으니까 내가 이제 덜 먹어야지 뭐 이럴 거에서 조금 예, 피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덜 쓰고 덜 뭐 소비하는 그런 쪽과는 그래도 거리감이 있는 쪽이 최근에 라면 업체도 그렇습니다만 실적이 올해 최대로 나온다고 하고요. 지금 1,000원대 후반 정도 되는데 뭐 목표가는 2,600원까지 제시가 됐다고 하니까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조금 덜 빠지거나 출발은 다 같이 안 좋았는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섹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종합해서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결국 LNG랑 조선하고 방산 쪽은 우리나라가 미국이 뭐 윽박 지르는 데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좀 프리한 쪽이잖아요. 미국이 필요해서 뭐 강압이든 압박이든 뭐 헬프든 예, 우리나라한테 뭔가 좀 아쉬운 소리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 LNG, 조선과 방산을 아울러서 뭐 그래도 좀 덜 빠지는 섹터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 실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향, 롯데관광개발, 글로벌 텍스프리가 그래도 추세 잘 유지하면서 기관 수급도 양호한 편. 뭐 공약주라고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일자리 저출산의 뭐 헌법 그 뭐 재개헌 문제 또 뭐 세종시로 옮기는 문제 포함해서 몇 가지 주제들이 있죠. 뭐 교육 문제도 있을 거고 뭐 의대 정원 이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뭐 세부적으로 가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큰 근간은 결국은 일자리 내가 뭐 일자리가 없으니까 요새 실업률도 높고 일자리 창출 그리고 어떻게든 예, 출산율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부각되겠죠. 그리고 중국 향해에서는 5월달
한알령 해제 얘기가 뭐 2, 3월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가 뭐 제일 견조하잖아요. 예, 그리고 엔터, SM, YG 이런 류들 그리고 게임주들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보시면 이게 사실 오늘 시장을 가만히 보면 뭐 제가 호가는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만 뭐 누가 봐도 예, 야간 선물이 3.6%나 빠졌어요. 금요일 날 우리 그거 대입해 보면 그냥 마이너스 70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출발된 목요일 금요일도 있었는데 낙폭을 좀 좁히고 양봉 형태로 끝났다라는 연장선이 오늘도 좀 발동이 되기를 바라고요. 미국도 오늘도 뭐 나스닥 선물이 많이 빠진다고 지금 얘기는 나옵니다만 그 피어 앤 그리드 지표가 4까지 내려왔고요. 그리고 빅스도 진짜 2, 3년에 한번 저 40 돌파하는데 45까지 갔으니까 뭐 물론 팬데믹 때 69까지 갔던 이력이 있긴 한데 많이 뛰어 오르고 급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근데 뭐 아직도 충분치 않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미국의 웬만한 종목들이 최근에 급락으로 PER 단위 한 20배 정도 내외까지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좀 착해졌다는 얘기들도 있으니까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힘든 하루가 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용기 잃지 마시고 딱 한마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원래부터 나온 얘기죠. 공포는 사라 이렇게 얘기가 있으니까 살 여력이 없으면 버티기라도 하시는 게 아마 오늘 현재 기준으로는 조금 더 나은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